추수감사절인 내일 뉴욕 등 동북부 지역에 100년 만에 한파가 예상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전통인 백악관의 칠면조 사면 행사에서 올해도 2마리의 칠면조가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인구가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로메인 상추로 인한 이콜라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맨하탄에서 운행하는 옐로캡 등 모든 택시 요금에 교통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인 내일 뉴욕 등 동북부 지역에 100년 만에 한파가 예상됩니다. 뉴욕 일원 낮 최고 기온이 화씨 27도에 머물고 최저 기온은 화씨 1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동북부 지역은 오늘 밤부터 캐나다 쪽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극지방 냉기로 인해 일부 지역 기온이 극지방보다 낮은 이례적인 한파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수은주가 예년 평균 기온보다 화씨 20도에서 30도가량 떨어져 일부 지역에서는 11월 전체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901년 이후 가장 낮은 화씨 27도로 예상되고 시속 25마일의 강풍까지 동반할 것으로 보여 내일 열리는 추수감사절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강추위 속에 개최되게 됩니다. 기상청이 예보한 내일 최저 기온은 화씨 19도입니다. 기상청은 북동부 지역 한파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빈번하지만 11월에 발생한 이번 한파는 통계적으로 매우 드문 현상이라며 주말에는 한파가 물러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전국에서 약 5천만 마리의 칠면조 요리가 각 가정의 식탁에 오르지만 적어도 2마리는 살아남게 됩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칠면조들인데요. 백악관은 미국 칠면조 협회에서 증정한 칠면조 한 마리는 생을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대통령의 사면을 받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1957년부터 자리 잡은 전통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칠면조 사면 행사가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사면 대상으로 선정된 17.7kg의 피지에게 운 좋은 칠면조라며 사면을 선언했습니다. 피지와 함께 이 투표에 붙여진 18.6kg의 칠면조 캐러치는 공식적인 사면 대상에서 밀렸지만 피지와 함께 보살핌을 받게 됐습니다. 두 칠면조는 앞으로 버지니아 공대로 옮겨져 사육될 예정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이 사면 행사에서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내놓고 연휴에 들어갑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뉘앙스가 가득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 대상 칠면조 선정 투표를 공정한 선거로 표현하면서 그런데 캐러치가 패배 인정을 거부하고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가 아직도 싸우는 중이라며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재검표 끝에 승리를 확정지은 플로리다주의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선거를 빗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아주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보내기 바란다고 기원하면서 추수감사절은 미국인이 사랑, 이해, 통합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때라고 덕담을 건네고 추수감사절 연휴를 플로리다 휴양지로 떠났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인구가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이 5,4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는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5,430만 명에 달하는 여행객이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5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올해 대이동 인구 가운데 자동차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5% 증가한 3,850만 명으로 예상됐으며 기차와 버스, 배 등을 이용하는 여행객도 지난해보다 1.4% 늘어난 148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5.4% 늘어나 역대 최대 수치인 427만 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다시 로메인 상추로 인한 이콜라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봄 36개 주에서 21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5명이 사망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한 11개 주에서 32명의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장출혈성 대장균 이콜라이 오염을 이유로 미 전역에 로메인 상추를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CDC는 지난달 8일 이후 로메인 상추를 매개로 한 이콜라이 중독 환자가 11개 주에서 32명 발생했다며 이 가운데 13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특히 1명은 치명적인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발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 발생 지역은 일리노이,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뉴욕, 뉴저지,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등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온트리오와 퀘벡 지역에서 18명의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건당국이 확인했습니다. CDC와 FDA는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집안에 로메인 상추가 있다면 지금까지 먹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폐기 처분하고 로메인 상추를 넣어두었던 냉장고 청소까지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로메인 상추로 인한 이콜라이 감염으로 지난해 겨울 15개 주에서 25명의 환자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고 지난 봄에는 36개 주에서 210명의 환자가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이콜라이 균의 잠복기는 대략 3일에서 4일이며 설사 또는 혈변, 고열, 위경련, 메스꺼움과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대부분 5일에서 7일이 경과하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10%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발전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맨하탄에서 운행하는 옐로우캡 등 모든 택시 요금에 교통 혼잡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교통 혼잡세가 부과되면 기본 요금이 일제히 인상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옐로우캡 택시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2019년 1월 1일부터 맨하탄 96가 남단 지역을 운행하는 모든 택시 요금에 교통 혼잡세를 추가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교통 혼잡세로 부과된 요금은 뉴욕시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기금과 휠체어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택시 개조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옐로우캡과 그린캡, 블랙카, 리버리, 리모 서비스, 차량 공유 서비스 등 모든 택시이며 주행 거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옐로우캡의 경우 $2 50센트, 차량 공유 서비스와 그린캡, 블랙카, 리버리, 리모 서비스 등은 모두 $2 75센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옐로우캡의 승객이 지불해야 하는 기본 요금은 현행 $3 30센트에서 $5 80센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옐로우캡의 경우는 교통 혼잡 구간에서 퇴근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8시 운행할 경우 교통 혼잡세를 $1 더 지불해야 하고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오전 6시 운행할 경우에는 50센트 추가하도록 결정됐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와 블랙카, 그린캡, 리버리, 리모 서비스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 75센트가 택시 요금에 추가됩니다. 쿠오모 주지사실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택시의 교통 혼잡세를 부과한 후 일반 차량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택시 리무진위원회는 이번 교통 혼잡세 부과는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어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위 5번째 언어로 꼽혔고 뉴저지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스페인어, 영어와 함께 상위 3위권 그룹으로 부상한 것으로 조사돼 한인 불법 체류자 인구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불법 체류자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13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 전국 불법 체류자들 중 한국어를 사용하는 불법 체류자가 상위 5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멕시코 등 중남미 이민자들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 그룹이 가장 컸고 이어서 영어, 중국어, 타갈로거, 한국어가 상위 5위권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와 버지니아, 조지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한국어가 중국어와 타갈로거를 제치고 상위 3위권 그룹으로 나타나 한인 불법 체류자 인구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3번째로 많은 주인 뉴욕주의 경우 한국어 사용자 그룹은 상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어와 영어를 제외하면 뉴욕주에서는 중국어, 벵거로 사용자 등의 순으로 많았고 텍사스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중국어 사용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한인 불법 체류자 인구는 지난 2010년 17만여 명으로 추산됐지만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지난 2013년 27만여 명 선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 현재 2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1원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 수속이 앞으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편한 신원 확인 시스템 도입으로 탑승객 보안 검색대의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JFK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 웨체스터 카운티 공항 등에서 여권이나 운전 면허증 대신 지문과 홍채 등 생체 정보 인식으로 간편하게 신원 확인을 하는 클리어 키오스크 시스템이 도입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연방교통안전청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내선 탑승객들에 한해 시행되는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보안 검색대 앞에서 신분 확인을 거치기 위해 긴 줄을 서지 않고 곧바로 금속 탐지기와 수화물 검색대로 직행할 수 있게 돼 항공기 탑승을 위해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JFK 공항은 터미널 2와 터미널 4, 라과디아 공항은 터미널 C와 터미널 D, 델타 항공 스카이 클럽, 웨체스터 카운티 공항은 메인 터미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클리어 키오스크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항에 설치된 클리어 키오스크 또는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연간 수수료는 179달러입니다. 가족이 추가되면 연간 50달러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하고 18세 미만의 가족은 무료입니다. 푸드 스탬프를 받는 이민자들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적 부조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정책 때문인데 특히 5년차 미만 초기 이민자들의 수혜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정책 추진의 영향으로 푸드 스탬프를 받는 이민자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국 공공건강협회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푸드 스탬프 수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 정책 시행이 알려지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수혜 이민자가 급감했고 특히 5년차 미만 초기 이민자들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보스턴,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미네아폴리스, 리틀락 등 5개 대도시 거주 이민자 3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한 결과 푸드 스탬프를 받는 이민자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이민 온 지 5년 미만인 이민자들 중에 푸드 스탬프 수혜를 중단한 경우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다운타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서명 관련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 2016년과 올해 선거 기간 동안 각종 안건을 주민투표에 상정시키기 위해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우 노숙자들로부터 가짜 서명을 받은 혐의로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범들은 노숙자들에게 돈이나 담배 등을 준 대가로 서명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LAPD는 지난 9월 스키드로우 지역을 중심으로 서명 관련 선거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습니다. 지난 2007년 학력 위조로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신정아 씨가 애틀랜타에서 재외동포 교육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7일 애틀랜타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재외동포 대상 현지 교원 방문 연수 프로그램에 재외동포 교육진흥재단 총괄본부장으로 참석해 강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인들은 학력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신 씨의 등장에 당황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신 씨는 서울대 중퇴 후 캔자스 대학 학사와 석사, 예일대 박사 학위로 동국대 조교수를 맡았고 광주 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으로 내정됐지만 학력 위조 사실이 드러나 1년 6개월 동안 실형을 살았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한국교육원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이민자연맹이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문턱을 높이려는 공적 부조 규정 개정안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개정안은 연방관보에 고시돼 여론 수렴 기간이 다음 달 10일까지로 뉴욕 이민자연맹은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개정안 반대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름, 주소, 우편번호와 작성된 서명 내용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MTA 요금 인상만으로는 버스와 지하철 등 낙후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8년 동안 주지사로 재임하면서 MTA의 비효율적 운영을 지켜봤다며 내년에는 MTA의 경영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MTA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될 버스 전철 요금 인상안 2가지와 교량과 터널 인상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올해로 92회째를 맞은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맨해튼 한복판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도로 곳곳이 차단돼 교통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제되는 도로 구간은 퍼레이드 행렬이 시작되는 센트럴파크 웨스트 81스트리트부터 이스트사이드 컬럼비아 서클 59스트리트, 6애비뉴 선상 34에서 59스트리트 구간, 7애비뉴 33에서 40스트리트 구간, 33스트리트 선상 6에서 10애비뉴 구간 등입니다. 뿌리교육재단 이사회는 정기총회에서 10대 회장에 조진행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8대 회장을 역임했던 조 회장은 다시 한번 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조 회장은 내년 뿌리교육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젊은 리더십 양성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재단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0차 모국 연수단 참가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3도, 밤 최저 기온 17도, 섭씨 영하 8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맑겠습니다. 토요일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